안녕하세요, 일트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공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일론짐에서는 2026년부터 구독자분들과 오픈 채팅방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 공지는 오픈 채팅방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번 영상은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세미나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일론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 채팅방에 매일 운동과 건강에 관련한 내용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도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식단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영양소,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할 때나 아니면 벌크업을 할 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식단을 할 때 탄수화물을 제대로 짜서 드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살찐 음식?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사실 탄수화물은 안 먹으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뇌, 근육, 신경계는 모두 탄수화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특히 뇌는 더 그렇죠. 뇌는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이 살이 빠지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컨디션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수능 시즌에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선물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탄수화물은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돌리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이 바로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먼저 저장이 되는데요. 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운동할 때 직접적으로 쓰이는 에너지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운동도 잘 되고 집중력도 유지가 잘 됩니다. 이 반대로 글리코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운동 퍼포먼스도 같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공복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대부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퍼포먼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코겐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피로 지연입니다. 글리코겐이 충분하면 같은 운동을 해도 이 피로가 훨씬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트 후반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속도입니다. 이 운동 후에 이 글리코겐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운동의 컨디션도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빠를수록 아무래도 다음 훈련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이 체내 수분 유지입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될 때 이 수분을 함께 저장하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체내 수분량이 덜 빠져나가고 탈수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글리코겐은 단순히 운동할 때 쓰는 연료가 아니라 피로를 늦추고 회복을 빠르게 하고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네, 그럼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일단 쉽게 피로해집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대사가 잘 돌아가야 회복력, 면역력, 체력 같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기능들이 전부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컨디션 기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스트레스와 예민함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각성 상태,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몸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버텨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는 상태입니다. 즉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탄수화물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 대사 조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하는 게 혈당이 최대한 오르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무기력해지는 느낌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바로 GI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우리가 현미나 잡곡밥이 좋다,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게 좋다, 쌀과 면은 몸에 좋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GL 지표를 함께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I랑 GL이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GI는 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아니면 늦게 올라가느냐, 즉 속도만 보는 지표입니다. 반면 GL은 우리가 한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주는 혈당 부담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GI가 높은 음식이라도 섭취량이 적거나 운동 전후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타이밍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GI가 낮은 음식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혈당 부담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은 GI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총 섭취량, 그리고 먹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혈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빠질 수 없는 호르몬 있죠.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이 인슐린은 가장 많이 오해받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슐린이 나오면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당뇨병 이야기를 할 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이 인슐린을 부정적인 호르몬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인슐린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남은 에너지가 있을 때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보다 많을 때는 지방이 저장이 되고요.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와 같거나 아니면 적을 때는 지방이 저장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섭취보다 소비가 많은 상태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지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을 필요한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회복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운동이 끝난 직후에는 근육이 영양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를 해주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건 살을 찌우는 행동이 아니라 회복과 근성장을 위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쁜 호르몬이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슐린은 이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회복과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근육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 인슐린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근육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근성장은 일어나기 어렵게 되겠죠. 어쨌든 근육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이 다음 운동에서도 강도와 볼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결국 근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인슐린은 크레아틴 흡수 효율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이 인슐린이 잘 작동하는 환경은 회복이 빠르고 근육이 잘 자라고 다음 훈련의 질도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근육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기보다 근육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운동 후에는 근육이 이제 비어있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갈 탄수화물은 살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과 근육 저장으로 우선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운동 직후에는 근육, 활동량이 없는 시간에는 지방,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체지방의 적이 아니라 근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이 왜 필수적일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고 이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체중이 막 초반에 확 빠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체중이 빠졌다고 되게 좋아해요. 살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빠진 건 지방이 아닙니다. 먼저 빠지는 거는 글리코겐과 수분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리코겐은 수분과 함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확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더 빠르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염분 섭취까지 줄어들면 체수분은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의 체중 감소는 실제 지방 감소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순수 체지방 1kg의 칼로리는 약 7,7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일반적인 여성 기준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량입니다.
네, 사실상 하루 이틀 만에 1kg에서 2kg 체지방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탄수화물을 계속 줄이게 되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안 먹는 만큼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합니다. 즉, 몸이 절전 모드로 바뀌는 거죠. 우리 몸은 이 상태가 되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부 줄이고 들어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쓰는 것보다 저장하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먹는 양을 다시 늘리게 되면 아직 절전 모드 상태인데 섭취량만 먼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먹던 양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횡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였다가 다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얼굴이나 몸이 붓는 느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살찐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살찐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체지방 1kg는 약 7,700칼로리입니다. 우리 몸이 모든 대사를 돌리고 나서 남은 칼로리라고 해봤자 한 1000칼로리도 안 돼요. 정말 하루에 4000칼로리씩 먹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순수 체지방 1kg를 하루 만에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냐 라고 보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리코겐을 다시 채우게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을 더 많이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글리코겐이 한 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이때 수분도 엄청 많이 차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를 준비할 때 말하는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붓는 느낌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지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당한 양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과하게 붙었던 수분은 자연스럽게 다시 빠지게 되면서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오죠. 근데 이때 우리가 먹는 양,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더 줄이기만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절전 모드 그리고 지방 저장 체계가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계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리피드 데이입니다. 즉 치팅 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일시적으로 확 늘려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갈된 글리코겐을 다시 회복시키고 떨어졌던 대사 흐름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이 지방을 아끼는 상태가 아니라 지방을 사용을 해도 되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피드 데이는 이 살이 찌는 행동이 아니라 정체를 깨고 다이어트를 다시 잘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벌크업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이제 겹치는 것들이 꽤 있는데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으면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아미노산이랑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랑 포도당이 이 근육세포에 들어가는 걸 막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훈련 강도 유지가 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중량이랑 볼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회복이 늦어지게 되겠죠. 피로가 계속 쌓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됩니다. 벌크업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벌크업을 할 때 탄수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은 이 근육세포에다가 영양소를 넣는다고 했죠. 글리코겐도 충분히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회복 속도 증가와 그 다음에 운동, 강도, 볼륨, 그 다음에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훈련 강도가 유지가 안 되고 운동 볼륨도 줄어들게 되고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체중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 탄수화물이 부족한 벌크업은 이 성장 없는 그냥 살크업이 되기 쉽죠. 그리고 살도 잘 찌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먼저 탄수화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도 되고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작정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먹는 건 타이밍이 또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섭취 시점에 따라서 이동 경로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활동량, 운동 여부, 그리고 근육량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어디 갈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이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고 하면 이제 아침 공복 상태죠. 그러면 밤새 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충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훈련 강도, 그 다음에 퍼포먼스 유지, 그리고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후에는 아무래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컨디션 유지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따라서 이 활동량이라든가 운동 여부에 따라서 이게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혈당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를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럼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아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새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다시 보충을 해주고 대사를 리셋시키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전에는 이제 퍼포먼스 유지, 그리고 근손실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후에는 회복, 그리고 다음날 컨디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끼니에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따라 활동량, 그리고 운동 여부에 따라서 뭐 좀 빠른 탄수화물을 먹을 거냐, 아니면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먹을 거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 전후에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냐? 저는 보통 이제 백미나 아니면은 뭐 찐 감자나 조금 잘 익은 바나나, 아니면 군고구마, 아무래도 비교적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라서 우리가 운동 전후에는 이제 빠른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은 좀 느린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현미, 귀리, 고구마, 잡곡밥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위장 기능이라든가 좀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얘들이 식이섬유가 좀 많아서 이거를 먹다가 배에 가스가 찬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뭐 좀 쌀밥을 먹는다거나 비교적 좀 먹었을 때 속이 편한 애들로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운동 전후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한 탄수화물이고, 그 외는 이제 좀 대사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조절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게 줄이더라도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업을 할 때 탄수화물은 좀 비교적 다이어트보다는 그래도 간단합니다. 평소 탄수화물 섭취는 뭐 100ml도 충분을 합니다. 뭐 굳이 거기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흡수가 더 빠른 탄수화물을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 백미, 그 다음에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좀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벌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적은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소화 부담이 큰 거는 아무래도 자주자주 먹기가 좀 힘들고 많은 양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적은 거를 먹으면서 끼니 수를 늘리거나 먹는 양을 늘리기에 좀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글리코겐 충전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벌크업을 할 때 운동 전후 같은 경우도 뭐 잘 익은 바나나, 식빵, 뭐 떡, 백미,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근육으로 이동하는 거를 좀 더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벌크업, 탄수화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단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 1kg당 한 3g에서 한 4g 정도 드시면 됩니다. 50kg 여성 기준이면 이제 150에서 200g, 그럼 약 600에서 800칼로리 나오고요. 70kg 남성 기준은 210에서 280g 정도, 약 840에서 112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점점 줄여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평소 먹는 양이 이거보다 많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나 초기에는 체중당 1g 정도는 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업 같은 경우는 체중 1kg당 4g에서 5g, 그러면 50kg 여성 기준은 200에서 250g 정도 먹겠죠. 그럼 약 800에서 1000칼로리, 그 다음에 70kg 남성 기준은 280에서 350g, 그럼 약 1120에서 14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이 섭취량을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무작정 줄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